자,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 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확률 100%예요. 안녕하십니까. 피스톤 수학학원 홍성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내신 따기 두 번째죠. 중위권에서 내신 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중위권에서 내신 따기 전략에서는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럼 안 되나? 돼요. 참 아리송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위권에서 우리는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대, 혹은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카톨릭 의대, 상위권 메이저 의대, 혹은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확률은 몇 퍼센트? 제가 볼 때 100%예요. 자, 그렇다면 내신으로 서울대, 연고대, 그리고 의대 그런 데를 간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좀 어렵죠. 중위권에서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좋은 내신으로 좋은 대학교, 좋은 과를 갈 수 있느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죠. 놉니다. 자, 그렇다면 내신을 왜 하지? 자, 그러면 내신을 버려. 수능을 해. 조금 더 시간을 타이트하게 써.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거는 단언코 놉니다. 예,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집단이 옛날같이 선발 집단이고 수능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학교 집단의 대략 30% 정도를 이룬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학교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놓는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성공 확률이 1%도 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신을 왜 버리면 안 될까? 라는 점에서는 자, 내신은 수능을 측정하는 중간 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신 성적이 올라간다. 그것이 암기로 단기간에 약발이 아닌 상황이라면 분명히 수능 점수도 올라가고 있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내신을 준비해서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느냐? 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합산은 안 됩니다. 과거가 지워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산이 안 된다라는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과정인가요? 아니면 결과인가요? 내신에서 최종적인 합산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1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의 실력은 충분히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상태로 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셈이 되겠죠. 중위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중위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slow and steady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slow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 자기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중위권이 상위권으로 갈 때 욕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항상 처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욕심 있는 친구들은 주변을 보게 됩니다. 자기보다 먼저 시작했던 친구들이 이런 진도를 했으니까 그런 진도를 나도 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 학원을 여러 개 끊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쫓아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웠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 볼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슬로우라는 부분은 자기 시간을 갖고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테디라는 어떤 것일까라는 부분이죠. 늦더라도 계속 전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자기가 겨누고 있는 총구는 바로 상위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걸음질 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자기가 배웠던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그것이 쌓이지 않고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상황을 만든다면 그건 상당한 후퇴일 거예요. 그러고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상위권은 또다시 전진해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자기는 경쟁에서 뒤처진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학에서 중위권이 좋은 내신을 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상위권을 앞지를 수 있는 방법이어야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상위권을 앞지르려면 어떤 방법이 중요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slow and steady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 막 몸이 달아서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쌓여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첫 번째로 이론학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스피드가 아니고 내용이에요. 기본기. 기본기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기본기를 갖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론학습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회가 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21번과 30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가장 관건이죠. 근데 그것을 맞추는 것은 분명히 이론적인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디선가 아이디어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 아이디어를 추론해내고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론학습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몇 단계 레벨을 높여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거는 상위권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느리더라도 전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분명히 말을 했죠. 이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론 노트와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유는 뭘까?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효율적인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위권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문제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집은 딱 두 권만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상위권 교재, 하나는 중위권 교재. 두 가지의 문제집을 선택을 해서 두 가지만 풉니다. 대신 반복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첫 번째 풀고 나서 그 문제에 별표를 합니다. 그 별표는 자기가 잘 몰랐던 겁니다. 두 번째 가서 또 한번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대략 세 번째 정도 될 때까지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면 문제의 발상이 또 다른 그 시각을 만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익숙해진 것과 동시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팁 하나를 드릴게요. 문제집을 풀 때 보면 마풀 시너지 같은 문제집은 위에 팁이 있어요. 팁을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과정 자체를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방법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위권이라면 반드시 위에 있는 팁은 지우고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가려놓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고 싶다면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리고 과정보다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최종적인 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 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갈 수 있나요? 예, 많이 갈 수 있어요. 연대 갈 수 있냐고요?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확률 100%예요. 대신 끝까지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중위권의 내신 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위권에서 내신을 어떻게 습득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스톤 수학학원 홍성민